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소정원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도박에 중독되는 분들이 점차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행산업 총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20조 가까이나 된다고 하고요. 한 3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도 국정과제의 하나로 이런 여러 가지 중독에 대한 대응책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네. 사실 궁극적인 것은 본인이 결단하고 고쳐갈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변에 도박 중독이 의심되는 분들, 걱정되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네. 함께 기도하고 또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30년간 도박 중독에 빠져 있으시다가 지금은 도박 피해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구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중독 예방 시민연대의 홍덕화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독 시민연대 홍덕화 네. 대표면서 네. 청천제일교회 홍덕화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국가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한 개인이 나서서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열매들을 맺혀 가고 있다는 것 네. 자체가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조금 바쁩니다. 뭐 하느라고 그렇게 바쁘세요? 제가 작년에 사가미에서 교육을 받고 예방 강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각 중고등학교든가 아니면 기업체 그리고 각 사가미에서 또 5개 중독 센터가 있는데 네. 그 센터에도 가끔 내려가서 상담도 해주고 그럽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은 지금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많은데 네. 도박을 직접 했던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없는 게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창피한 것도 있고. 예, 지난 과거 부끄럽다고 아예. 예, 그래가지고 사가미에서나 모든 분들이 실전에서 뛰었던 사람들 네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원하는데 좀 더 나와서 예방 활동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또 집사님처럼 경험이 있었던 분이 설명을 해주시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건 아무래도. 있어요. 예. 그 심정을 또 잘 아실 테니까. 예, 잘 알고 그렇죠? 있죠. 누구보다도. 네. 그리고 또 거기서 빠져나온 그 경험도 그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희망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게 네. 그 얘기를 제일 중점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해서 빠져나오고, 어떻게 해서 새로운 그 삶을 살게 됐는가를 주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네. 그 방법은 제가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교회를 이용해서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서면은 자연히,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역, 그 다음에 봉사 이런 걸 같은 걸 하면 도박하고 점점 멀어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신앙생활. 네,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실 이 정부가 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도박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군요. 7개가 나서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 복권, 소싸움까지 들어갑니다. 소싸움. 근데 그것을 정부나 사행업자들은 스포츠로 즐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즐길 수 있는
즐겁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즐기게 만들지 않고 중독자를 양성하게끔 지금 돼 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군요. 그렇죠. 예. 왜 월요일 날, 화요일 날만 안 하고 수, 목, 금, 토, 일까지 다 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 다니면서. 그러면 스포츠로 즐기라 그러고 레저로 즐기라 그러면 토요일 날, 일요일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만은 안 하고 수, 목, 금, 토일도 다 해요. 경륜, 경정은 수, 목이 하고 경륜은 금, 토, 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뭐 경마 한쪽만 다니는 게 아니고 한쪽에 그렇죠. 중독된 사람은 이것저것 다 쫓아다니는. 네, 다 쫓아다닙니다. 겨울에는 농구, 지금은 야구, 그다음에 프리미어 축구, 그다음에 지금 류현진이가 있는 야구까지도 전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도박 중독하게 되면 뭐 화투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스포츠 토토 같은 복권이나 무슨 인터넷 게임 같은 것도 그렇죠. 도박으로 연결이 네, 되는군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럼 제도권에 있는 것만 갖고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불법 사이드가 더 많아요. 불법이 우리나라 지금 20조 원이라고 그러는데 불법은 100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게.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막아가지고 제도권으로 들어와가지고 세금도 환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독자도 그쪽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중독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젊은 애들은 방에 들어가서 24시간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텔레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네. 뭐 이렇게 도박이라는 것을 한정적으로 생각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빠져 계신 분이 도박 중독이라 생각을 못했을 것 같고 본인들도 인지 못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도박 중독자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즐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담배 끊으면 금단 현상 같은 걸 느끼는가 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오늘 뭐 경마를 했던 사람은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경마장을 안 가면 안절부절을 못 해요, 사실은. 네. 정신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거고 심리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고치는 데가 제일 좋은 데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집사님은 네. 어떻게 이 도박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우연한 게 지금 제가 뭐 한갑도는 보셨습니다. 65입니다. 네. 우연한 게 30살 쯤에 우리 친구가 결혼식을 한다 그래가지고 뚝섬에 있는 그 결혼식장이 있었어요. 뚝섬 근처에. 네. 그래서 거기 토요일 날 갔다가 1시에 결혼식을 보고 점심 먹고 친구들이랑 갈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한 친구가 여기 경마장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경마장을 그때 점심 먹고 한 3시쯤 들어갔는데 경주를 한 2경주밖에 못했어요. 늦게 갔으니까. 첫 번째 경주 때 10,000원을 샀는데 안 맞았어요. 근데 마지막 경주에 10,000원을 샀는데 그게 48만 원짜리가 맞은 거예요. 맞지 말아야 되는데. 네, 그걸 맞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 8마리가 뛰는 건데 그때 지금 그 말도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첫 번째. 강렬한. 네, 아주 강렬하게 얘기해. 그래서 말이 나가는 거 보고선 아니, 그 말이 하나는 백말이고 하얀 말이고 하나는 검정 말인데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그냥 10,000원을 그냥 산 거예요. 막권을 산 거죠. 근데 그게 벌써 나중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보니까는 가서 찾으니까 48만 원을 주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벌이가 어디 있어요? 예. 48배인데. 예. 그래서 그때 테레비가 하나에 제가 그걸 찾아가지고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그래가지고 테레비가 제 집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들어가면서 옛날엔 금성에 있었어요. 테레비 이렇게 가꾸로 져가지고 다리 이렇게 달린 거, 문짝 이렇게 여는 거, 그걸 사갖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 돈으로. 그러니까 그 짜릿한 맛을 보셨기 때문에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드셨겠군요. 그렇죠. 이제 그러고 나서 사실 저는
그 분들 제대하고 바로 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좀 성공했다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년 사업가로 꽤 규모 있는 사업체 운영하셨다면서요. 근데 예, 저는 이제 서울서 학교를 중고등학교 고향은 이제 충청도지만 여기서 이제 다 아버님이 그 공무원 생활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서울서 중고등학교를 다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많고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와가지고 통관 운송 사업을 했었어요. 통관하고 운송 하역 이런 거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 수출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뭐 한 달에 뭐 많을 때는 뭐 2, 3천만 원도 벌고 막 그때 돈으로 그때 3천이면 그 제 격리 봉급을 35만 원 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차도 여러 대 갖고 있었고 8톤 차 운송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대 갖고 있었고 했는데 뭐 그때 제가 7, 8살 때 개인적으로 기사까지 돈 조금면서 자가용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막 그 경마장을 간 후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 또 수중에 돈이 있으시니까 또 재미삼아 그렇죠. 자꾸 가게 되셨군요. 이제 그 다음에 한번 갔더니 일요일 날 그 당시에는 금, 토, 일, 3일을 했었어요. 경마만이요. 네, 경마만. 근데 이제 뭐 금, 토, 일 뭐 못 가고 토요일 날 가가지고 일요일 날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교회도 다니고 와이프랑 이제 교회도 다니고 그러니까 교회 갔다 와가지고 어디 가냐 그러면 거짓말하고 친구 만나러 간다 그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경마장을 가가지고 주머니에 돈 좀 있겠다 그러니까는 안 맞는 거예요. 가서 아무리 맞추려고 그래도 뭐 예상지 책도 보고 뭐 이렇게 해도 생소하니까는 우연히 맞은 거지 그게 그래. 우연히 맞은 거지 그건 내가 잘해서 맞추려고 그래 맞춘 건 아니라는 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맞춰봐야 되겠다. 돈을 따봐야겠다 그러고 처음에는 5만 원 넣던 게 50만 원 넣고 50만 원, 500만 원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넣으니까 주머니에 돈 있던 거 다 넣고 버는 거 갖다 집어넣고 점점 커지는군요. 점점 커지죠. 그렇게 되면은 돈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큰 배팅을 하면 그 경마장 안에 기세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세 내는 사람이요? 예, 옆에 와가지고 그거 부추기는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떼먹고 그냥. 요번엔 뭐가 간댄다. 뭐가 살아. 뭐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홀딱 해서 사는 거예요. 그 혹시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10번 하면 한 번 들어올까 마야 할까 하는 건데 자꾸 그런 데에 기가 얇아져가지고 돈을 잃었으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보충하려고 해서 달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서히 중독에 빠지면 1년 되고 2년 되면은 있는 돈 다 갖다가 넣고 뭐 집 있는 거 팔고 남한테 없을 땐 남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돈 빌리고 이런 순서가 이제 그게 순서거든요. 그래 어느 정도까지 가셨어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 뭐 배팅 사업체는 다 날려갖고. 사업체는 이제 그대로 이제 하고 있는데 부실해지죠. 내가 아무래도 관심이 딴 데가 관심이 있으니까. 따이고 내가 갈 자리에 수출 수입 같은 거는 토요일 날 일요일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겠죠. 물건 여기서 옛날에 그 당시에는 많이 수출한 게 무슨 가발, 인형, 옷, 지금은 뭐 IT라 그래가지고 전자제품 나가지만 그 당시에는 굴뚝산업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생산 여기서 공장에 싣고 나왔는데 그건 토요일 날도 일요일 날도 없는데 경마를 해서 오니까 등한시 되는 거야. 내가 당연히 가가지고 담당자도 만나고 사장도 만나고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가고 밑에 사람들 보내고 그러니까는 거래처도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고. 이렇게 빠져보니까 3, 4년, 5년 이렇게 가니까는 그동안 벌어놨던 거,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이제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분당에다, 뭐 과천이다, 안양 평촌이다, 일산이다 이렇게 막 아파트 막 들어갈 때 코로나 뜰 때 이제 아파트들도 한두 채 사놨던 것들도 다 팔아먹은 거지 이제. 도박에 다 갖다 그렇죠. 거셨어요. 네.